자, 이제, 자, 이제 우리가 환매태약 제4절이죠. 333페이지에 환매태약 등기인데, 자, 1번 먼저, 환매에 관한 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현재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환매 등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환매 태약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매 태약 등기는 밑에 있죠. 그래서 환매 태약을 한다. 이 환매 태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환매권을 보통 이제 5년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내에 행사를 해서 현재 매매된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을 내용하는 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도 1필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만약에 전부 매도하면서 일부 지분만 보류하는 환매태약 등기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매태약 등기는 등기할 수 있고요. 등기하면 이제 제3자한테 저 토지는 환매가 되는구나 하고 대항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환매태약 이후에 만약에 B가 그걸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도 현재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그 제3자한테 가서 야, 나 환매권 환매권자야 라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B에 들어있는 저당권 전사권의 경우에도 말소해줘 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경매, 즉 환매 물건이 경매가 되더라도요. 거기서 우리가 그 환매태약 등기는 말소 안 됩니다. 즉 경매 등기 전에 들어왔던 또 저당권 등기 전에 들어왔던 환매태약 등기는 말소 안 돼서 환매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자, 등기법 제53조는 그에 따라서 환매태약 등기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기관이 이렇게 환매태약의 등기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컨대 뭐가 있죠? 예컨대 제일 중요한 건 그 1호, 2호죠.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얼마에 팔 것인지 대금은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수인이 지급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비용, 환매 기간을 등기하고 되어 있고요. 특히 3호는요. 1호, 2호는 필수적 요소고요. 필요적 대상이고 3호는 임의적이죠.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환매태약 등기 신청 절차는 이제 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태약 등기 신청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적어서 신청서에 적어서 그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규칙 124조에 보면 나중에 환매 5년 후에 환매에 대한 권리 취득 등기를 했을 때 앞서 했던 환매태약 등기는 말소해야 된다 해서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항은 이제 고리소멸 약정 등은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그 등기 신청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 장하고요. 환매태약 등기라는 그 신청서를 별건 2건을 한 장에 한 방에 동시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신청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접수번호를 줍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이 매매로 인한 등기하고 환매태약 등기를 이제 고려하는데 물론 이 항의 환매태약 등기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주된 계약이 아니고 종된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각하가 할 일이 있으면 둘 다 소유권 이전하고 환매태약 등기 둘 다 각하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의하실 것은 환매태약 등기에 대해서 각하되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고요. 환매태약 등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 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보정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일단 신청인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매매 같은 경우는 A가 B한테 주는 것이지만 환매태약 등기는 뭐예요? 환매태약 등기는 우리가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는 것인데, 반대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환매권자는, 매도인이거든요. 매도인인데, 우리가, 특히 환매권자를, 제3자로, 즉, 지금 A가 환매권자인데, 이 사람을 제3자로 하는 등기는 안 됩니다. 그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정보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비용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요. 목적과 원인은 목적은 환매 티약 등기고요. 그리고 원인 잘 보세요. 원인이 작죠. 특약. 다시 한번. 목적은 환매 티약 네 글자고요. 원인은, 티약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일자는 주로 당연히 매매 계약 하나가 그날 같이 하니까 성립일자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매 일자가 소유권 일자하고 다르다. 동시청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서 쓸 때는 매매로 쓰고 환매 티약과 동시에 신청할 때의 원인은 환매 티약분 매매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환매 티약분 매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환매 기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는 거니까 꼭 안 써도 됩니다. 등기부에 안 써도 됩니다. 다만 보통 5년 정도 쓰겠죠. 그래서 보통 5년, 왜냐하면 조문에 민법상 환매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년 썼으면요.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 민법은 우리가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5년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5년을 넘는 기간을 신청하면 그 등기 신청은 각하할 겁니다. 환매 기간의 기산일은 환매 티약, 즉 계약을 한 날부터 5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환매 티약이 성립한 날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청구 정보는 원인 증명은 좀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하고 환매 티약 계약서가 한 장에 쓸 수 있을 때는 한 장으로 쓰는 것이고 별도 계약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나눌 수도 있다 되어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환매 티약 등기는요. 지금 보시면 A라는 사람 보세요. A가 B한테 지금 매매죠. 매매의 경우는 자, 매매를 할 때는 A가 의무자가 돼서 B가 매수인이죠. 매도인. 그래서 B가 권리자가 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지금 이걸 우리는 그거 보는 게 아니고 환매 티약 등이니까 거꾸로 얘가 권리자가 되고, 그죠? 아니죠? A가 얘가 환매권자죠. 환매 권리자예요. 환매 의무자가 돼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이 환매 권리자인데. 그럼 보통 요 매매 계약서는 물론 당연히 이 A라는 사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그죠? 그 다음에 권리증 같은 거 가져오겠죠. 그죠? 매도용. 그런데 요 환매 티약 등기에는 권리증을 넣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때는 아직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매매 계약 등기할 때와 달리 환매 티약 등기에는 환매 의무자가 아직 등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의 인감증명 권리증 아직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2번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환매 티약 등기할 때는 일단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거든요. B가.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때는 이제 우리가 등기 의무자의 권리 비증 같은 것이 아예 없죠. 등기 안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권리 비증 필요 없고 뭐 그 사람의 인감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매 등기, 환매 티약 등기를 이제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실행인데, 실행. 이런 환매 티약 등기는 아까 매매로 인한 권리전 등기하고요. 그다음에 부기 등기로, 부기 등기를 합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환매권도, 환매권도 나중에 5년 후에 팔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환매권은 이제 매도인이 앞으로 5년 후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값이 오르거나 그러면요,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직접 못 사더라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느냐. 거기, 1번처럼, 환매권,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환매권도 채권이니까 그거를, 양도해서 팔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환매권의 변경. 아까 두 가지가 있죠. 이 환매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매매 대금 같은 걸 줄일 수 있느냐. 그죠? 또, 매매 기간을 또 늘릴 수 있느냐. 네, 그런 거. 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환매권 등기를 또 나중에 어떻게 발송하느냐.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앞으로 와서요. 환매권도 얼마든지 팔고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죠. 저 A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자기 매도인의 지위, 그죠?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승계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매권의 양도는 누가 합니까? 당연히 A라는 사람이 환매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또 양수인한테 팔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때 환매권의 등기는 이 환매권에 대한 등기 자체가 이게 부기 등기니까 이걸 다시 또 A가 C한테 요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환매권 이전, 이것을 우리가 환매권 이전 등기죠. 그래서 양도인, 양수인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부기 등기 한다. 그죠? 그래서 셋째 줄에 환매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계약서, 즉 환매권 매매계약서를 가져와서 한다. 그죠? 그리고 과거에 환매 티약 등기했던 정보를 이제 주는 되겠죠. 따라서 환매권 이전 등기는 언더라인 친 것처럼 종전의 환매 티약 등기부에 부기 등기로 한다. 자, 우리가 환매권 변경할 수 있습니까? 환매권의 이제 내용이 대금과 기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환매 대금을 감액할 수는 있다. 물론 서로 합의하겠죠. 그죠? 그리고 증액할 수 있다. 물론 합의하겠죠. 물론 근데 환매 대금이 5억에서 10억이다. 그러면요. 그때는 우리가 B 등기에 있는 그 등기사항 이항기인, 그렇죠. A에서 B 넘어갔는데 그 B의 등기에 있는 각종 이항기인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동의 받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매 기간도 5년에서 4년, 3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환매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연장 등기라든지 또 이렇게 올릴 때 승낙비가 필요하다. 이항기들이. 자, 뭐 너무 중요한 건 이제 그 3번이죠. 환매권 등기는 언제 와서 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그 기간이 좀 지나야겠죠. 그래서 환매권 등기는요. 티약 등기는 환매 기간이 경과를 할 때 또는 아니면 기간 전이라도 두 사람끼리 AB 간에 환매권 관두자라는 약정할 수 있고요. 물론 또 환매권자가 돈이 없어서 자기가 포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공도 신청한다. 그죠? 그런 얘기고 3번을 먼저 볼까요? 먼저. 3번은 환매권 행사. 즉, 이 5년이 지나서 다시 A가 샀습니다. 그러면 환매권자한테 소유권 등기하면서 환매 티약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죠? 이건, 아까 봤었던 환매권의 행사죠.
그래서 야 이게 환매권 등기가 공동 신청, 직권 신청, 직권 등기, 그다음에 그 2번처럼 단독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환매 기간이 아직 환매 기간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환매권자가 이제 보세요. 이렇게 A가 B한테 팔았잖아요. 매매로. 근데 B가 거기에 부자간이야, 부자간. 그랬는데 다시 또 B가 그냥 줬어. 부모가. 샀다가 증여로 줬어, 증여로. 그럴 수 있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은 환매가 졌는데 환매권자가 내가 증여로 줬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A는 원래 환매권이 있는데 다시 또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환매권하고 소유권하고 두 가지 권리가 혼동이 되니까 작은 것이 소멸되니까 그 혼동은 뭐예요? 혼동은 그 A라는 사람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혼동의 경우에 말소, 환매 기한 지났을 때 공동 신청, 환매권 행사했을 때 직권 말소. 요거를 A 플러스처럼 치고 이걸 뭐 매번 우리가 항상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1차나 2차나 나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3번 다시 볼까요? 그것도 보세요. 화살표에 환매권 등기는 주등기고 거기에 각종 이전 변경 주말한다. 자 이제 우리가 4번에 이제 용어처럼 들리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환매권 실행, 즉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등기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등기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연히 신청인은 아까 거기 밑에 환매권을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는 등기, 그것은 그 환매권을 매매했던 그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즉 매수인 즉 B 환매권을 매매할 당시에 매수인이 음자가 돼서 A와 B가 공동 신청한다. 물론 이번에 환매권의 매도인 즉 A라는 사람이 C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환매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다시 또 권리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그럼 만약에 환매 물건을 환매 특약 등기 후에 양도했을 때, 그죠? 이건 거꾸로죠. 이거 B가 넘겼다. 그더라도 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그래서 제함치자에게. 왜냐하면 지금 3번은 뭐야? 그 양도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있더라도 걔한테 환매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 이미 걔는 환매 특약 등기부를 알고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의자이기 때문에 그 환매 현재 등기부 소유자 제함치자에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환매로 인한 그 소유권 등기의 원인은 환매죠. 환매고요. 다만 환매는 이제 보통 내용증명으로 환매권 등기 해줘라고 보내니까 환매라는 그 의사표시 즉 내용증명을 써가지고 도달한 날짜를 쓰는 것이죠. 그 밖에 나머지는 다 똑같죠. 인감 필요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매 특약 등기와 나중에 하게 되는 환매권 행사에 따른 등기, 실행 등기는 다른 거다. 그래서 자,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처음에 하는 것이고 환매 특약 등기고, 그래서 특히 거기에 목적과 원인 도남치고 이 목적이 더 말이 길죠. 환매 특약이고 원인은 특약입니다. 원할 때 그렇게 약한 날 쓰는 것이고, 그래서 환매 특약이 환매란 말이 들어가야죠. 즉 목적 안에 환매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원인은 그냥 특약이지. 그냥 그 안에 있는 특약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른쪽에는 뭐 환매를 쓰겠고요. 원인이 환매권 행사니까 환매 쓰고요. 환매 의사표시 도달한 날짜, 내용증명 보내는 거 그거 쓰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환매 특약 이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해 등기, 그것들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거기에 환매권 등기 후에 즉 환매권 전에 제함자 특히 B가 전세권을 놓거나 임차권을 놓거나 또 저작권을 설정했을 때 그런 각종 소유권 이해 등기가 있을 때 걔들한테도 마셔달라.
물론 이때는 전부 다 일반 원칙이니까 공동 신청합니다. 물론 이때 말소를 하겠죠. 그때 원인은 환매권 행사로 실효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림에 보는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권 다 뭐죠? 환매권 행사 때문에 실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컨대 거기 보시면 예컨대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우리가 B가 담보 설정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소는 저당권자하고 환매권자 A가 하는 거다. 공동 신청이다. 물론 이제 이게 안 해주면요.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판결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기겠지. 왜냐면 환매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의할 것은 말소란 것은 법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같은 것들은 법원에 의해서 들어온 그 가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 됐어요? 따라서 그러므로 환매에 따라서 등기 안 해줘가지고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문을 가져와서 하더라도 환매 특약 등기 위에는 가압류 등기를 등기관에 직권 말소하거나 신청 말소를 안 해주는 거고요. 가로 열고 가압류는 촉탁으로 말소한다. 그 얘기는 가압류 취소 신청 같은 거 해야겠죠. 그 아까 봤던 거 거기 환매 특약 등기 다시 한번 뭐 직권 말소라든지 다음 페이지에 혼동 있습니다. 선례 하나 보시고요. 선례 보실까요? 그 328페이지, 329페이지인가요? 2014년도 선례입니다. 보시면 이 환매 특약 등기를 하면서 그죠? 지금 이거죠? 야, A가 B한테 팔면서 불안해.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하면서 야, 너 앞으로 다른 등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환매 등기하면서 각종 설정 금지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안 됩니다.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등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법률에 어떤 등기 하지 말라, 그죠? 뭐 가등기 하지 마라, 가압류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저는 계약서에는 쓸 수 있지만 등기부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등기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안 된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소멸 등기. 권리 소멸 등기는 이제 거기 조문에 하나에서 봤었어요. 아까 우리가.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등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권리가 소멸하겠다라고 해준 것이죠. 내가 지금 집을 주지만 이런 조건이 있으면 너 그때 말소할 거야, 없앨 거야. 그게 이제 계약서라는 것이죠. 보시면 거기 권리 소멸 등기는 일단은 등기해주고요. 나중에 어떤 조건이 지나거나 어떤 그죠 기한이 되면은 그때 가서 없애겠다. 예를 들면 매수인에게 내가 소유권을 너한테 주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한마디로 언제까지 돈을 안 주면 다시 한번 예컨대 2015년 내가 4월 5일 날 4월 21일 날 소유권 이자 해주는데 만약에 2015년 10월 말까지 돈을 안 주면 그죠? 다시 복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죠? 권리 소멸 약정이고요. 그러한 등기를 역시 등기부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또 여기 조금 성취 사망하면 복귀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그것은 원래 매매 계약 같은 거 할 때 또 증여할 때 그 계약서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즉 별개는 안 된다. 그래서 부과해서 써야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국법에서는 이제 이런 그 약정에 대해서는 보세요. 개정법에서는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약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약정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즉 등기를 신청을 할 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옛날 조문은 마치 옛날 조문은 기재해야 한다고 됐지만 지금은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신청을 해야 않겠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매매하면서 증여하면서 그런 등기를 계약에 부기를 하는 것이지 별도 계약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또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소멸 등기의 약정 등기는 그런데 A가 B한테 넘겨주면서 그 등기한 부기 등기하면고, 물론 이 부기 등기는 다시 원래 취했을 때 원래 권리 취득 등기를 말소하면요 자연적으로 직권을 말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권리소멸 약정 등기하고 환매 등기를 한 방에 할 수 있느냐? 요게 2014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같이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권리소멸 약정 등기하고 환매 등기는 같이 할 수 있다. 예컨대 권리소멸 약정이라는 것은 그런 말을 해요. 선례는 매매를 하면서, 즉 해제 조건부로, 그죠? 또 종기를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약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정 사항을 기재해서 권리 취득 등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소유권 등기할 때 약정 사항을 기재하면 되는데, 동시에 또 별개의 신청으로 환매 티약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B한테 환매를 하면서 불안해. 일단 A가 B한테 너한테 넘기지만, 그죠? 그때 다시 이런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좀.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우리가 주택법이라든지 각종 이런 법에 따라서, 일체, 아까 봤듯이 뭐, 어떤 등기를 하지 마라. 이런 금지사항 등기라고 있는데, 그걸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 개념만, 이런 왜 하는 거냐, 이런 거,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정도만 아시고요. 이걸 뭐 깊이 있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요, 건축을 칠 때는 이제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20세대 정도가 안 될 때는 건축법으로 가고요. 또 주택 같은 경우 20세대가 넘었을 때는, 그때는 법률이 주택법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요. 그래서 이 주택법에 따르면 뭐죠? 한마디로 주택은 대한민국에서 주택은 뭐죠? 주택은 집을 다 진 다음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을 다 진 다음에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다 짓기 전에 미리 돈 받고 합니다. 그죠? 집이 다 짓기 전에 뭐예요? 한마디로 선분양. 주택을 보여주지도 않고 한마디로 모델하우스만 보여주고 이렇게 짓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냥 하는 선분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내가 물론 이런 땅에 이런 택지에다가 어떤 아파트를 짓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양에 대한 막 신문에 분양 승인 받으면 분양 공고하고 난 다음에 돈 받아요. 아예 집을 짓겠다는 게 계획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거기 보시면 그림에 일단은 사업 계획 승인을 하죠. 아파트라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 짓겠다는 승인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승인, 공고 승인. 신문에 내는 거지. 그죠? 우리가 입주자 모집, 그죠? 입주자 모집, 거기에 공고 승인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는 그런 공고하겠다. 신문에 그런,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줘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을 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짓고 뭐 할까요? 나중에,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등기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여기 사업 계획 승인은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입주자에 대한, 모집 공고 승인. 이 모집 공고 승인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소유권 이전
그죠? 입주자가 등기하게 그죠? 입주자가, 입주 예정자겠죠, 아직은. 소유권 등기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토지가 이렇게, 그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건물은 없습니다. 이 토지를, 한마디로 이때 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돈을 다 받고, 앞으로 1년, 2년 후에 건물 짓는데, 여기 있는 땅에 예전에는요, 옛날에 대구 같은 경우는 IMF 때 이때 여기 있는 땅을요, 이렇게 돈을 다 받은 다음에, 물론 중도금 받겠죠, 1차에 이렇게. 이 땅에다가 담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담보가. 그죠? 즉, K1이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담보가 들어오나 또 이 회사가 빚이 있으면요, 빚이 있으면 당연히 이 K 회사 땅에 대해 돈, 이게 압류가 들어오거나 스스로 또 담보 설정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입주자들의 돈이 입주자가 들어오면요. 입주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 아파트 등기한 다음에 이러한 등기들은 뭐죠? 전부 다 이러한 등기의 부담을 다 입주자들이 안게 돼요. 그죠?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그렇기 때문에 요 입주자의 모집 단계, 승인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까지 일체 등기를 하면 안 된다. 일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설정 등기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법상 또는 임대주택법상 나아가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지금 이건 주택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상가 분양 같은 거 할 때 사고가 난다고요. 분양은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상가에 갖는 건설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금지사항 등기를 부기 등기로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든지 압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얘기하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부기 등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거 주택의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 부기 등기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대지, 이 토지 향후 받을 이 토지를 팔 수도 없고 또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당할 수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입주 예정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등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 자, 근거는 주택법 40조 3항에 물론 이거는 토지도 되고요. 그 위에는 건물도 마찬가지죠. 내 건물도 아직 입주가 안 들어왔는데 압류 들어올까봐. 그래서 토지나 주택, 즉 건설된 주택, 건설된 대지에 대해서 각종 저당권 등 그죠? 처분 제한 등기가 일체 등기를 금지시키는 그런 부기 등기가 있고요. 또 나가서 요거와 달리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일정한 지역 같은 경우요. 판교 같은 경우겠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 전매 제한, 그죠? 전매 제한을 하였다.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프리미엄 받고 막 넘길까봐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도 똑같대. 형태가. 그래서 41조 2의 사항에라는 조문이 유명한 조문이 있는데 이게 그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판결가 풀렸다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나가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12조 3회에 따르면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있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런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각종 그 금지 부기 등기 신청과 말소에 대해서 한 것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말소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건 주택법 4조 3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매년 조금씩 바뀌었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얘기는 2014년 5월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각종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다. 보였었고요. 한번 볼까요? 그 좀 보세요. 40조를 보겠습니다. 주택법. 자, 1항. 자,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입주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바라는데요. 하여튼 이런 승인 신청일부터 앞으로 입주 예정자가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그때 이제 보통 입주증 받고 60일이거든요. 60일 내에 등기해야 되니까 그 60일 기간 동안에는 일체 등기. 물론 예외로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죠? 주로 뭐예요? 여기는 401호가 주로 대출 같은 거 할 때 되겠죠. 그죠? 본인 대출. 그죠? 그래서, 그 동의를 받지 않는 다음 같은 등기를,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1호에 각종, 저당권, 담보권 설정 금지, 2호에, 심지어 전세권, 지상권 등기, 그죠? 토지 등의 등기, 한 행위. 물론 이제, 그것을 앞으로 들어올 건데, 당연히 그 주택이나 대지는 매매나 증여하는 일체 처분이 금지입니다. 이때 2항에, 아까 소유권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하고, 보통 입주 예정자에게 이제, 그죠? 그 당첨받은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고, 입주 가능이 60일이죠.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런 저당권 등의 제한을 할 때는, 사업주체는 주택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을, 그렇죠. 소유권 등기부에 바로 부기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금지사항 등기예요. 물론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 합니다. 그건 당연히 국가가 팔아먹겠어요, 당연히. 예, 그건 당연히고. 그러면 사항에 그럼 그러한 부기 등기는 그죠? 우리가 주택 건설 대지, 즉 대지에 대해서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예, 동시에 한다. 그래서, 그때 입주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된다. 그죠? 물론, 주택 같은 경우, 건설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서 해서 앞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죠? 5항. 그러면 이런 부기 등기 이후에 팔았다. 그건 다 무효겠죠? 그래서, 그 부기 등기 후에 양수,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는 전부 다 무효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 외에 또 뭐, 이번에 이제 아까 나번에 주택의 전매행위. 이건 투기가 맡겨서 전매행위 일정한, 보통 10년 범위 내에서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41조 이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분양을 받아놓고 그냥, 그죠? 투기를 할 목적으로 그냥 여러 개 받아놓고 한 다음에, 그죠? 팔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한 거다. 보시면 1항에, 사업주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죠? 입주권, 자로서, 다음 언한해야 될 때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안에는 주택과 입주자의 지위를 전매, 그죠? 심지어 매매, 증여 다 안 됩니다. 상속 빼고, 또는 심지어 전매 알선도 안 된다. 예, 그것은 아마 투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지역별로 아까 판결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요 건설된 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의 지위,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주택 입주자의 선정 지위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항에 보면 사항에 등기죠. 등기 따라서 이렇게 사업주체가 1항 2호 전매 3호 이런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그런 지역에서의
공급할 때 바로 주택 소유권을 제함자에게 전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부기등기로 해놔라, 박아놔라. 예, 그런 얘기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계약 중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자, 예, 넘어가서 주로 이제 쭉 가서 보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 344페이지 그러면 부기 등기를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등기 신청인데 보세요. 가는 경우 일단 금지사항은 등기 후에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의 그죠? 동의 없이 소유권 등기 들어오면요 각하죠. 각하합니다. 그래서 그때 각하는 이제 맨 끝에 29조 9호 옛날에 첨부서는 한마디로 이게 2호가 아닙니다. 2호가 아니고요. 9호 첨부서면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게 55조 8호죠. 8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런 금지사항 등기가 있더라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리할 수 있다. 자, 그건 뭐냐? 그건 당연히 뭐죠? 주택 건설 자금의 각종 융자죠, 융자. 그 입주자들의 그 중간에 대출금 해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주택 구입을 위한 각종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해주겠죠. 이건 당연히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융자 목적했을 때는 국민주택기금이나 각종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의 융자를 받았다는 서류, 즉 대출 기간의 확인서를 가져와서 저당권 신청하면은 그런 금지 부기 등기 있어도 수리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이번에는 이놈의 회사가 그죠? 시행사가 망했어요. 파산. 그러면 건설회사가 지금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산법원에 뭐 회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가가 됐습니다. 또는 합병이라든지 분할, 영업정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럴 때는 금지가 됐더라도 이걸 팔 수 있지 않냐. 맞아. M&A 해가지고 결국엔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양수했을 때 그래서 양수를 해서 등기했을 때 그때는 이런 소유권 등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금지를 부기 등기 말소한 다음에 새로운 사업 주체한테 그죠 소유권 등기 넘겨주면서 다시 또 금지 등기는 하는 거죠. 물론 거기 시공 보증인들이 또 보증을 해주면 되죠. 그죠? 네. 물론 이제 끝으로 이거 당연하죠. 거기 입주 예정자들이 들어왔다. 그건 당연히 해주죠. 그래서 주택이 완성돼서 입주 예정자 앞으로 이제 소유권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양 계약서 같은 거 가져와서 제가 앞으로 등기해달라. 그럼 당연히 그때는 그런 등기를 해줍니다. 그죠? 또 나가서 이제 5번에 이건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보시는데 40주 강에 따라서 신탁. 예컨대 이제 우리가 사업자들이 자기 자본이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 시행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이때는 그 한국주택보증주식회사 여기서 아예 그 해당 건설 대지를 신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 주체를 이어받는 거죠. 그럴 때는 말소를 할 수도 있다.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부기등기 효력은 위반되면 무효다. 됐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우리가 시험이니까 우리는 6번에 있는 부기등기 말소 정도만 보시고요. 이것도 뭐 시험에 임박하시면 뭐 그냥 객관식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보시면 오지. 일단은 말소는 뭘까요? 사업 주체가 하는 경우가 있겠죠. 즉 신청 말소가 있고, 그러니까 신청 말소가 있고 직권 말소가 있는데 한마디로 관두는 경우가 있겠죠.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필요 없죠. 말소합니다. 취소. 두 번째는 입주 예정자한테 자 입주 가능합니다. 라고 뭐 5로 2부터 하면 그때부터 60일 내 등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등기를 그죠? 통보했으니까 그 60일이 지난 다음에 그거 이제 필요 없잖아요. 말소하는 거죠. 물론 아예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입주 예정자가 없습니다. 그럼 뭐 그것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건 알 수 있겠는데 직권으로 하는 요구가 뭐가 있냐? 이것만 오히려 동남처럼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요. 입주 예정자 앞으로 즉 분양 받아서 뭐 201호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면요. 이때 그러한 금지 등기는 이제 직권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1번에 우리가 금지 등기에 대해서 직권 말소하는 것은 입주 예정자 앞으로 우리가 소유권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작하면서 직권으로 주택 금지 사항에 대한 부기 등기는 말소합니다. 그죠? 다 알고 있고요. 됐죠? 물론 2번은 뭐냐면 금지사항 들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분양받은 것들이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그러면 경매가 되면 또 역시 이때 말소인데 촉탁해준다. 정도. 그래서 그 2개 정도만 아시고, 글쎄, 뭐 우리가 시험에서 이렇게 막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부담 가는데, 뭐 이해는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대세지하고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어느 쪽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임대주택법도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2014년에 들어온 게 뭐가 있었냐면요. 주상복합. 여기 주상복합권 주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런 것들이, 즉, 주택 이외에 상가가 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도, 금지사항에 등기하라. 그래서, 요것이 2014년 5월 달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2014년 작년에 5월 22일부터 주상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 사고가 나니까 막 분양해놓고 땅 막 팔고 압류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집어넣습니다. 참 그죠? 너무 늦게 들어온 건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주상 복합 건축물도 주택법처럼 우리가 금지사항 등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고 넘겨서 351페이지에 있는 보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2014년 3월 4일 아까 거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각종 금지사항 등기죠. 일체의 뭐죠? 동의 없이는 토지 양도,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등 가처분 등 소유권 처분 제한에 관한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그죠? 그런 등기를 원인 그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고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